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수량, 핵무기를 사용하여 이루려는 목표,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 아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를 알아봤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를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3일에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이를 격퇴할 것이냐와 함께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24쪽에 걸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총 83쪽에 보고서 중 4분의 1에 달하는 분량을 할당하여 상세하면서도 대담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고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북한은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유혹을 포기할 것이라는 매우 설득력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무기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 붕괴라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억제, 핵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멸과 방어, 핵무기가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좌절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역량의 부족한 분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화된 대북 협상,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재평가, 긴밀한 한미일 협력, 대북 정보전과 함께 중국의 저항과 이에 따른 개입에 대한 한미 양국과 중국의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등의 기타 권고사항입니다. 세 가지의 전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북, 억제, 경멸, 방어 및 좌절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예방 노력에 기초한 정책과 전략입니다. 억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 붕괴라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제한적 혹은 전면적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핵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괴멸이라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경멸은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시설과 기지, 지휘통신을 파괴하고 무력화하여 북한이 핵무기와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와 군사력에 대한 표적 확보 및 핵무기에 대한 욕격 및 파괴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이간책에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방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부터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법이 주류를 이룹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한미 양국 군사력의 파괴이므로 핵무기 공격에 대비하는 군사적인 생존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억제가 강화될 것이고 억제가 실패하였을 경우에도 한미 양국이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이라는 개념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가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과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진 전력을 배치하고 보강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정권은 괴멸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위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쓸모없고 실제로 정권 유지에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포기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량 확보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처하는 한미 역량의 부족한 분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표적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보강, 북한의 핵전쟁 격퇴를 위한 미국의 전략 핵무기나 핵 플랫폼의 지정,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 내 혹은 주변에 배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한미가 핵전쟁에서 방어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보강하고 핵폭발 관련 대피소와 기타 방어시설을 포함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분산시켜 생존성을 강화하는 조치 등입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이 가는 전략은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와 발사의 왼편 단계에서 위협을 격퇴하는 전략입니다. 8개에서 10개 수준의 전술핵무기와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재래전과 핵전쟁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투기 4대 정도를 배치하여 즉각적인 대응 공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과감한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내에서 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의 왼편 단계에서, 즉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사이버 공격 등을 활용하여 위협을 괴멸시키는 선제 공격 작전을 가시화하여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하고 격퇴하는 전략은 더욱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확보 전략은 지역적으로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북한을 더욱 큰 위험으로 몰아넣으면서 핵무기 생산을 포기하게 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타 권고 사항입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제안하든지 일정 수준의 핵무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양국은 북한 핵무기의 증가를 멈추지 못한다면 최소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대북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재평가, 긴밀한 한미일 협력, 대북정보전과 함께 중국의 저항과 개입에 대한 한미 양국과 중국의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방어는 한미 양국이 감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할 것이며 상당수의 조치에서 중국의 저항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개입과 예상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 엘리트들이 핵무기의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며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되돌리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핵에 대한 대응 개념을 더욱 잘 발전시키면서 앞서 제시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관료, 군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자문팀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팀은 핵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과 함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일종의 핵기획그룹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전력의 상당 부분 의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핵무기 환경 아래에 재래식 전력의 생존을 보장하는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핵과 관련된 전략자문팀에 대한 논의입니다. 지난 2월 10일에 발표된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의 글로벌 지도자 TF 보고서에서 언급된 아시아판 핵기획그룹 창설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및 호주가 머리를 맞대고 핵전력에 관한 구체적 정책들을 논의하자는 제안입니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지배를 가능하게 할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장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로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등의 논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는 현재의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예측하는 2027년경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어태세를 구축해야 함과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권의 괴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투로 미드웨이 해전을 꼽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에 패배한 이유는 우연과 불운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은 우연과 불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계획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드웨이 해전에 임했던 일본군은 특유의 관료주의와 완벽주의로 패배를 자초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본군은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하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군은 일본군의 암호를 수집하여 미드웨이 부근에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일본군 정찰기가 한 대가 고장으로 30분 늦게 출발하여 미군 항공모함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어뢰를 섬을 공격하는 고폭탄으로 바꾸고 다시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어뢰로 교체하느라 일본 항공모함은 엄청난 수량의 폭발물과 함께 전투기들이 갑판에서 우왕좌왕하는 취약한 상태에서 미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본군을 보면서 후세의 전쟁사학자들은 불확실성이 전쟁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불확실성을 성의 부족과 노력 부족으로 간주하였다는 풍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예측하고 계획하고 훈련하는 것조차 망각한 조직은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군이 완벽주의와 함께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다면 미드웨이 전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나 어떤 알 수 없는 요소로 국가가 붕괴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붕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접 국가들은 일방적인 혹은 집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예측과 계획을 기반으로 하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의 공동연구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위협과 한미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를 정리하였으며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연구하는 집단에서는 이 보고서의 문제점과 오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변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숙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측과 분석 자료의 잘잘못만을 따지는 경직된 조직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완벽한 작전 계획으로 전투에 임했던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일본군과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념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예측하며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열린 마음가짐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은 우리나라의 북한핵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